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도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효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1월 달에 정말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월 달에 그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어보시죠. 다음 주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5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다이브인, 무언가에 몰두하다, 뛰어들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AI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요 기업들이 나와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반도체도 젠슨왕 회장의 CES 키노트 연설 같은 이슈로 인해 훈풍 맞아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이사님, CES 여전히 AI에 집중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시작했으면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미리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죠. 어저께 이제 시장 전략을 말씀드릴 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이 민감하게 반등할 거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밸류가 낮은 종목군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CES는 최근에 전혀 시장의 모멘텀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IT 종목군들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CES에서 무언가 조금만 긍정적 얘기가 나와도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몇 년간 CES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위 자율주행, AI,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연결 기술들, 로봇, 항상 같은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판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지를 오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자, 여전히 AI만 볼 것인가. 그래서 이번 핵심 키워드, 키노트는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다이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은 결국은 AI 인프라를 깔아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려면 결국 전력, 뒤에서 인프라가 또 받쳐줘야 될 텐데 AI 인프라를 깔았으면 그를 지원하는 뭐 전력 쪽의 얘기도 같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함께 대응해보면서 CES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점 열어보시죠. 핵심 키워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섹은 계속해서 AI 얘기를 작년에도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AI라고 하는 게 아직은 명확한 답을 주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챗GPT를 쓰던 뭐를 쓰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을 정말로 찾아내고 있을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AI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AI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언급해 주셨던 젠슨왕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준비된 키노트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제 키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뭐 젠슨왕 가장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되는 것은 뭐 볼보그룹이라든지 엑센추어나 뭐 시리우스 같은 조금은 다른 영역대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에너지 쪽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 오늘 반도체는 어떤 뉴스까지 같이 나오고 있냐면 감사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AI라고 하는 것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로 그 다음 주 한 중순까지 열리는 이 CES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로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키노트 어떤 연설과 주요 키워드가 나올지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문점도 함께 열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는 AI라는 키워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그 키워드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결국 AI 그 확장에 대해 집중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AI에서 로봇으로 변화하는 양상 속에서 모든 기술과 발전 그 끝에 로봇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AI가 로봇이에요. 이 둘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그 휴머노이드 걸어다니는 로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껍데기와 부속품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다만 그 만들어내는 완성도의 약간의 차이 정도가 존재할 뿐 하드웨어에서 좋은 제품만, 좋은 부품만 가져다 쓰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그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AI와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축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준비된 그림으로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과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드웨어 로봇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24년 들어서 미국의 로봇 ETF와 우리나라의 ETF, 로봇 ETF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차이가 줄어들 것 같으냐?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관점을 밝혀주고 있으니 이게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비싸게 사줄 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둘이 합치면 뭔가 아주 획기적인 로봇 솔루션이 나올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은 맞지만 로봇과 AI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크나 아니면 여러 글로벌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ETF, 로봇 관련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I와 로봇 관련주를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ETF입니다. 따라서 국내 로봇주는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머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ETF 쪽으로 가시는 게 향후 AI와 로봇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로봇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한국 시청자분들이 들으면서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보다는 아크 ETF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국내 로봇주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개별 로봇 기업들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네, 트레이딩 정도에서 그치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저도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AI 쪽에서 삼성전자가 선도 기업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기술을 접목해서 삼성전자의 하드웨어가 정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인지는 아직은 많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이미 앞서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 기술들을 포함한 로봇 기술들의 흐름, 그 다음에 사족 보행에서는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은 국내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내는 투자 개념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개념에서 머무시는 게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랠리가 국내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의문점도 지금 바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사실 이번 CES 2025에서 새롭게 추가된 주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전환과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결국 AI 시대, 데이터 센터든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CES 2025에서도 집중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필요한 건 전력이고 전력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자, 로봇도 휴머노이드가 전력이 부족해서 계속 전력선을 연결해 놓고 다니면 그 휴머노이드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력을 누가 공급할까? 결국 2차 전지가 공급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몇 시간이나 돌릴 수 있을까를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뭐 몇 시간도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그렇게 일하고 나서 다시 또 가서 몇 시간 충전하고 돌아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뭐 배터리야 계속 뭐 교체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과연 효율적일지, 그다음에 그 비싼 배터리를 그렇게 여러 개를 과연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AI 쪽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너지는 정말로 충당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돼야 될 상황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시대에도 태양광이나 풍력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과연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올해 가장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명확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이건 뭐 이제 불변의 법칙이다. 네. 속도의 차이 정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2024년과 2028년도의 전망에서 로우하고 하이의 격차가 이만큼이 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나타난 격차보다 2028년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 이 수요 예측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은 누가 채울 것인가? 그다음에 그만큼 채울 돈은 있는가? 누가 투자할 것인가? 정부가 밀어줄 것인가?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그 캐펙스는 어떤 식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 확산에 있어서 이 부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HD현대 일렉트릭을 축으로 하는 이러한 전력기기 종목군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올해 실적이 대거 좋아지면서 저퍼주로 들어갑니다. 올해까지는 고퍼주였잖아요. 네. 20배 이상의 고퍼주였는데 내년에 이제 예상한 실적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퍼주로 들어가는데요. 성장주의 투자 전략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거든요. 네. 그럼 올해 과연 사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주들도 올해 추가적으로 매출이 대거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의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뭐 생산량이 대거 급증하고 그 수요마저 부족하다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의 증거를 봐야 아마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런 CES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 로봇, 반도체, AI, 전력 설비, 다양한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기회가 열려 있는데, 다만 이것은 트레이딩 기회일 뿐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군들로 선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네요. 특히 작년 한 해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뭐 로봇이니 전력이니 반도체니 CES2025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적극적으로 뭔가 들어가고 담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 기회가 왔으니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네. 저는 뭐 맞는 전략이고요. 네. 지금 시장의 장세의 성격이 종목 장세에서 지수 장세로 약간 뭔가 옮겨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는 투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뭐 이거 말고도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종목군들이 베팅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멈추느냐, 투자의 관점으로 넓혀갈 거냐는 좀 다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 종목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전력 설비라든지 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I 같은 종목을 정말로 좋은 가격에 잘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하기보다는 더 길게 끌고 가는 보유 전략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가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각각 개별적으로 달라지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지금 트레이딩 기회가 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로 이어가기에는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까지 조금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첫 번째 주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CES를 앞두고서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의 결론 함께 도출해 보시죠.
근데 CS가 최근 몇 년간 장기적인 주가의 모멘텀이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CS 전에 주가가 오르면 CS를 축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네. 근데 국내 종목군들은 최근 CS를 앞두고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CS가 트레이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옥석 구분이 필요하다. 껍데기, 하드웨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중국이 금방 따라올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의 격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하이엔드 제품을 누가 만들어낼 거냐, 그걸 서비스로 누가 묶어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려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시려면 명확한 어떤 자신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좋은데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강한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 고퍼주가 저퍼주로 바뀌는 순간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하는 CS 2025를 앞두고서 저희는 어떤 투자의 관점에 유효할지 오늘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일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